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아이언맨 팀의 김소희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언맨 팀은 알루미늄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 발표에 앞서 저희는 협업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로 변수들의 다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받지 못하고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수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알루미늄의 제조 과정에서 이제 부착되어 있는 센서에서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센싱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알루미늄 제조 기업이 알루미늄을 제조할 때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공정을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그 공정을 제안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로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공급 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 변수들을 추출을 하였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로는 그 주요 변수들을 이용해 분류나무를 형성하고 알루미늄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변수들의 조건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공정이라고 하면 사실 일상생활에 맞닿아 있는 개념도 아니고 또 제목도 어렵기도 하고 프로젝트가 그래서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알루미늄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인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금속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1등은 철이고 2등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럼 2등은 이제 2위를 차지한 알루미늄을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할 대상인데요. 알루미늄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알루미늄 캔 그리고 주방 용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외로 자동차 몸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루미늄은 철보다는 비싸지만 가벼워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또 연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들어서 자동차 몸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루미늄의 제조 과정 중에 압연 과정, 롤링, 즉 미는 과정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두꺼웠던 알루미늄 판들에 열을 가해서 미는 압연 과정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온 규격의 알루미늄 판으로 재탄생을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문이 들어온 알루미늄 판의 두께 규격이 50mm라고 했을 때 압연 과정 전 단계의 알루미늄 판은 그거보다는 두꺼워야겠죠? 즉 여유값을 좀 줄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유값을 너무 적게 줘버리면 압연 과정 후의 알루미늄은 주문이 들어온 두께보다 좀 더 얇아져서 불량품이 되고 여유값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재료에 손실이 생겨서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여유값을 줌으로써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설명한 알루미늄 제조 과정에서의 원가를 줄이는 공정을 제안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건데요. 그러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순서로는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 그리고 분석 모델 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주 주제인 원가 절감 공정 제안 절차를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알루미늄 데이터는 총 약 16만 개의 행으로 구성된 데이터고요. 결집 변수 4개, 범주형 변수 13개, 연속형 변수 46개, 총 63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결집 비율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든 행이 결집 변수인 변수 4개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주형 변수들의 변주 종류 및 개수를 확인을 해보았고요.
연속형 변수들의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화면에서 보이는 노란색 박스와 같이 특정 값에 연속형 변수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쏠림 현상이 발견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특정 규격의 알루미늄 판에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멘토님의 조언을 받아서 불량 제품이 아닌 정상 제품인 데이터만 추출을 하였고요. 또 멘토님의 조언을 받아 의미 없는 변수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삭제한 결칙 변수 4개 외에 다른 변수들의 결칙지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서로 관련된 변수인 경우에는 한 변수가 결칙지면 다른 변수도 결칙지인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보고 저희는 센서에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칙행을 삭제해도 정보의 손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칙행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터 분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멘토님이 조언을 해주신 대로 중속 변수 후보를 ALT01과 ALT03으로 두 개를 선정을 미리 하였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독립 변수로 지정을 하여서 데이터를 분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범주형 변수는 문자형을 값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숫자 0 또는 1로 바꿔주는 더미 코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히트맵을 출력해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변수들끼리 지나치게 비슷하여 의미가 중복될 경우 다중 공통성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중 공통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을 확인을 했고 VIF 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변수들을 몇 개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VIF 값은 이제 다중 분선성을 측정을 하는 값인데 저희는 30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큰 변수들을 이것보다 VIF 값이 더 클 경우에는 다중 분선성을 삭제를 하여서 의미가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변수들 13개만 총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된 13개 변수들과 종속 변수 후보 2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종속 변수 ALT01과 선택된 독립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더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ALT01을 최종적인 종속 변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종속 변수 ALT01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알루미늄판 2개의 판단 편차인데요. 말만 들으면 사실 어려워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와서 제작을 해야 되는 목표 규격이 10mm인 판들의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판들의 집단, 이상적으로 이 집단 내 판들의 평균 두께는 10mm가 되는 게 맞지만 둘이 일이 생겨서 오차가 생겨서 평균 두께가 10.08mm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목표 규격이 10mm인 판 A가 있고 그 판 A의 두께값이 실제 두께값이 10.05mm라고 했을 때 이 판 A의 ALT01 값은 같은 규격의 판들의 평균 두께 마이너스 실제 두께 값을 뺀 0.03mm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수식이 아니고 이 종속 변수 ALT01 값은 작은 게 좋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 ALT01 값이 커버리면 같은 규격의 판들보다 알루미늄 두께가 더 두껍다는 걸 의미를 하고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재료가 낭비되었음을 의미하므로 ALT01 값은 작은 것이 작아서 재료를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택한 종속 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주요 독립 변수들을 뽑는 과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모델을 도출을 해보았는데요. 여러 모델에다가 저희 알루미늄 데이터를 넣어보았는데요. 분석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저희는 H2O 패키지를 사용하였습니다. H2O 패키지는 자바 기반의 머신러닝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그 안에 기능에는 AutoML, Automatic 머신러닝 기능이 있는데요. 이 Automatic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많은 모델들을 형성하여 줍니다.
따라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어도 이 기능을 통해서 알루미늄 데이터라던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알루미늄 데이터를 넣어서 auto ML 기능을 실행을 해본 결과인데요. 그 결과 이렇게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디스트리뷰티드 랜덤 포레스트, 딥러닝 모델을 추천받아서 저희 해당 데이터에 세 모델을 모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세 모델과 매칭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랜덤 포레스트가 결정계수라던가 RMS 값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정 트리들을 학습하는 앙상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모델인데요. 앙상블 방식은 크게 학습을 하는 방법에 따라 부스팅과 배깅 방식으로 나뉩니다. 또 그 배깅 방식 안에서 배깅 방식을 기반으로 한 게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여러 사람들 또는 여러 사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의 앙상블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앙상블 기법은 약한 학습 모델들 여러 개를 모두 합쳐 강한 하나의 학습 모델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파란색 점이 저희 알루미늄 데이터라고 보면 이 각각 약한 학습 모델을 의미하는 회색 추세선들보다는 이 회색 추세선을 모두 합친 강한 붉은 모델 하나가 데이터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이러한 앙상블 학습 방식을 디시전 트리에다가 적용을 한 모델이고요. 이 위에 있는 트리들은 각각 하나의 약한 트리 모델들을 의미를 하고 그것을 합쳐서 강한 하나의 학습 모델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방식에서 학습 방식의 그 구체적인 의미의 차이에 따라 부스팅과 배깅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배깅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배깅 알고리즘은 부스트 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의 약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앙상블 메소드 중에서 배깅을 기반으로 하였고 이를 디시전 트리에다가 적용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디시전 트리는 회귀나무와 분류나무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회귀나무 같은 경우에는 연속형 변수가 종속 변수인 종속 변수가 연속형의 경우 적용을 할 수 있고 분류나무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이산형일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리를 설명드린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저희 알루미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종속 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탑 6개의 변수들은 이러이러한 변수들이 있었고요. 다른 두 모델 역시 독립 변수들을 추출을 해보았을 때 이런 변수들이 있었고 공통적으로 여기에 써져 있는 4개의 변수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들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실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알루미늄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공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추출한 주요 독립 변수 4가지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비용 효율적인 알루미늄 판을 제조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변수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비용 비효율적인 알루미늄 판이 제조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 분석 대상은 맨 앞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양품의 알루미늄 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연속형 종속 변수였던 ALT01을 이상형 변수로 변경을 했는데요. ALT01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작을수록 좋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LT01 값이 0.5보다 작은 판들이 알루미늄 판들이 50%였고 0.05보다 큰 알루미늄 판들이 50%였습니다. 그래서 0.05를 기준으로 ALT01 값이 0.05 미만이면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 값을 0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또 0.05 이상이면 1로 바꿔주었고 그 알루미늄 판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제조되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 A의 AFT0 원값이 0.03이라면 0.05 미만이므로 0으로 변경을 하였고 해석을 할 때 비효율적으로 제조된 알루미늄 판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 아니고 이상형의 경우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트리 모형이고요. 이 트리 모형은 트리의 깊이에 따라서 분류 성능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트리 깊이를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모양의 트리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2 정도 되는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분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AUC 값을 이용하여 분류 성능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AUC 값은 ROC 곡선 아래 연적으로 중요한 점은 AUC 값이 0이면 예측 100% 잘못됐다는 걸 의미를 하고 AUC 값이 1이면 예측이 100%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의 AUC 값을 측정을 해보았고요. 트레인 데이터는 이 맥스 트리 덱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AUC, 즉 분류 성능이 증가하는데 테스트 데이터의 AUC 값은 1점 이상 증가하면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의 AUC 값이 절정을 이룰 수 있는 맥스 트리 덱스 값 14를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는 여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그 가지의 깊이도 깊고 그 마디수도 되게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유의미한 공정 과정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만을 따로 추출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왼쪽의 주황색 가지들은 비용 효율적으로 제조된 알루미늄 판들을 많이 분류해 놓은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제조된 알루미늄 판들을 많이 분리를 해내고 있는 가지들입니다. 저희는 이 각각의 가지들, 왼쪽과 오른쪽 가지들에서 독립변수들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탐색을 하였습니다. 주요 4가지 독립변수의 타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 위에 있는 두 변수들은 주문 규격에 관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나머지 두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변수의 상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류 나무 결과 첫 번째 결과는 이러합니다. 변수들이 이러한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을 때 알루미늄 제조판이 비용 효율적으로 제조가 된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판의 변수들 중에 이 변수들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알루미늄판이 비효율적으로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앞선 모든 과정들을 다 합쳐서 알루미늄 제조 원가 저희가 공정을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아래 4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서 알루미늄을 제조할 수 있다면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첫 2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관한 변수라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3번째와 4번째 변수를 여기 해당 규격에 맞게 공정을 제어하여 맞출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변수들이 이러한 조건에 만족할 때는 알루미늄판이 비효율적으로 제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변수는 모두 규격에 관한 변수이므로 이러한 특정 규격을 만족하는 알루미늄 판들이 왜 비용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것을 권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방식으로 비용 효율적인 판들과의 비교를 통해 센서 값의 변화를 확인해 볼 것을 방안으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분야의 공부 그리고 물론 이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 역시 낯설었는데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제 멘토님 5분들과 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많이 힘이 되어줬던 같은 반 친구들 오늘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